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아저씨들의 농구 만담 코너, 농알못의 넥스트 23입니다. 오늘은 펜코 농겔의 문제적 남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농겔의 오클 팬덤 대표이자 뛰어난 아이테스터이시지만 농구보다는 롤, 디아, 굽네치킨을 더 좋아하시는 네, 오님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묘사가 좀 문제 왜 제가 문제적 남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원래 아 이 네. 농겔에서는 이제 정상의 비정상화가 아주 활발하기 아. 때문에 아 네 그렇게 적당히 좋게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한 분의 문제적 남자, 농겔의 이노우에 다케이코이자 무라카미 하루키, 외설과 예술의 경계를 부셔버리는 언어의 흑마술사 폴청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최고들 폴청천 아저씨야. 예, 폴청천이라고 합니다. 아, 텐션이 기대 이상이네요. 네. 먼저 폴청천님께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번 농알못 그 영상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 그 넥스트 23 코시모 스페이스바 그 캐리커처를 그려주셨는데 정말 마음에 아주 쏙 듭니다. 아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 작품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모호한 그런 작업물을 올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이 커요. 이제. 그 폴청천님 목소리가 네. 거의 뭐 봉골레 하나 그 수준으로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세요. 네. 그런 말 많이 하시긴 한데 저는 이제 좀 제가 여자 미소년 같은 목소리라고 좀 오랫동안 상상했었거든요. 진지하게. 근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어른들이. 어른들만 그러시던가요? 어른들도 아니고 이제 아는 동년배들 군대 동기들도 다 머리에 이상이 있냐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머릿속에 올리는 이미지는 약간 이제 차은우 같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혹시 차은우 누군지 아세요? 아니 근데 이게 목소리는 되게 정상인데 왜? 내용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게. 네, 제 정신이 아닌 걸로 유명하긴 하죠. 실제로는. 아. 목소리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원래 이게 어떤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냐에 따라 그 이미지가 다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아오님 좀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아오님이라고 네. 부르겠습니다. 네. 아오님은 지금 매니아도 그렇고 농결도 그렇고 약간 농구를 요즘 많이 안 보세요? 아 네. 요즘에 일단은 팀이 너무 못해 가지고 제가 응원하는 팀이 너무 못해서 농구를 좀 잘 안 보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인제 코로나 때문에 인제 재택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쵸. 네 재택하면 또 농구를 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회사를 나가야지 보는데 원래 집에 이게 있으면 또 좀 잘 안 보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농구를 좀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농구를 일과 시간에 봐야 제맛이죠, 사실. 아오님도 생각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네요. 거의 왜요? 뭔가 인터넷에서 뵀을 때는 약간 뭐랄까 비수를 하나 이렇게 품고 계신 아. 목소리인데 저는 저는 굉장히 발라더 거의 저는 뭐 감성 발라더급 목소리와 어, 저는 그 인터넷에서만 약간 그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저는 키보드를 쳐야 좀 강해지고 현실에서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1호기, 2호기를 이제 잘 대해주시는 것만 봐도 네네. 굉장히 인성적으로 완성된 분이라고 그쵸. 아마 그렇겠죠. 네. 그러면 두 분을 모셨는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간판은 이제 고급 농구 만담이기 때문에 일단 농구 얘기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두 분이 응원하시는 팀이 이제 아오님은 오클라호마고 이제 불청천님은 이제 피닉스 선즈 맞죠? 맞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맞으시겠죠? 그 쓰시는 글만으로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네, 했을 때 정규 시즌이 어땠는지 사실 간단하게 총평을 이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오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지금 썬더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 정규 시즌 총평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네네. 왜냐면은 이제 3일 뒤에 로터리 추첨을 하는데 네, 그쵸. 그 결과가 사실 시즌의 전부기 때문에
사실 시즌 그래도 내용보다는 뭔가 그 옥석 가리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작년에 한 거에 비해서 크게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음, 일단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픽 순위 결과는 논외로 치고 그냥 네네. 이제 로스터나 전력적인 면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좀 종합적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 로스터 구성 요소를 이제 저희가 이제 리빌딩 과정이기 때문에 잡아 나가야 되잖아요. 옥석 네. 가리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팀적으로 로스터 밸런스가 불균형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네. 너무 애매한 측면이 너무 많아서 이거 지금 리빌딩 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일단 좀 크게 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미래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좀 문제가 많은데 그 좀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코어 라인으로 잡힌 선수가 3명이 딱 있는데 이제 그 3명이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스가랑 돌트랑 기디 요렇게 3명이에요. 네네. 근데 그 3명이 다 이제 3점이 지금 되게 약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스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즌은 엄청 잘 쐈어요. 그러니까 40% 넘게 3점을 쐈는데 올 시즌에 좀 약간 이상한 사이드 스텝백 3점 이상한 거 가져와 가지고는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쏘면서 엄청 깎아먹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때 수치 찾아봤을 때 기록이 사이드 스텝백 그러니까 풀업 3점 기준으로 막 거의 2R 정도? 2R 초반 아니면 2R도 안 되고 막 약간 이랬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많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근데 이게 어쨌든 장착이 되고 뭐 익숙해지면 회복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또 캐치앤샷은 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슈터치 자체도 원래 나쁜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회복을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선수가 무슨 진짜 3점 슈터? 보통 생각하는 그 정도의 3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좀 그런 선수인데 근데 이 선수가 지금 현재 그 OKC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잖아요. 그쵸. 가장 핵심 선수인데 기디랑 돌트가 3점이 약해도 너무 약해요. 아마 돌트가 30% 정도 될 거고 기디가 25% 거의 이 정도 될 건데 3점이 거의 없는 수준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명의 코어가 3점이 다 약한데 포지션도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안 잡혀 있고 이제 예를 들어 빅맨 라인 이쪽에서는 재능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빌딩이 그, 단기간에 끝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네. 그 포쿠셉스키랑 베즐리는 네. 그럼 다음 시즌에는 못 보는 건가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네네. 명이 3점이 약하니까 이게 4, 네네. 5번에서 이 3점을 거의 한 40% 가량으로 한 10개씩 쏴줘야 되거든요. 이 밸런스가 네네. 잡히려면. 근데 코셉스키 몇 프로죠? 한 30% 되나요? 지금 보니까 28%. 그쵸, 안 네. 되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네, 4번, 5번에 있는 재능들이 거의 없고 저는 사실 포크셉스키 찍었을 때 그냥 뭐 실링이 높으니까 뭐 약간 디벨롭 잘하면 뭐 어떻게 쓸만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이 진짜 조금은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져서 그냥 바로 이번 시즌 방출한다고 해도 음, 잘했다.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트레맨이라든지 이제 무스칼라 이 두 선수는 그래도 조금 기대 이상으로 해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 선수는 그대로 같이 가게 되겠죠? 일단은 로스터에 좀 제 생각에는 언터처블이다. 언터처블이라고 말하긴 좀 뭐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커트라인 이상이다. 라고 음, 표현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무스칼라 같이 이제 베테랑은 좀 제외로 치고 트레맨이랑 JR2 그러니까 제레미아 로빈스널 그 네. 선수랑 그다음 켄리치 윌리엄스 그렇죠. 켄리치. 네 그리고 그 한 명 누구 있었죠? 저 기억이 안 나네. 에런 위긴스. 네네. 네, 에런 위긴스 얘까지는
좀 커트라인 넘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말레돈, 뭐 타이제롬, 뭐 포쿠셉스키, 뭐 베즐리 솔직히 다 없어도 됩니다. 네. 음. 그래도 뭔가 좀 아쉽네요. 선수 나름 기대를 한 부분이 조금씩 있었는데. 근데 포쿠셉스키 제가 막 예를 들어 막 그 장면들 이렇게 올리잖아요. 한 번씩. 네네. 네. 솔직히 너무 못하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좀 약간 충격적인 못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마추어성 플레이들이 막 그러니까요. 좀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기대감은 다 없었고 저는 예전에는 이제 드래프트를 할 때 네네. 이렇게 좀 한동안은 재능보다는 약간 디벨롭이 더 중요하다. 약간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포쿠셉스키로 다 끝났습니다. 네. 그냥 무조건 재능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지금 가지게 됐죠.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내년 다음 드랩에서 뽑았으면 하는 선수? 눈여겨보는 선수 있으신지? 저는 일단은 제가 저번에 한번 게스트로 나와서 제이든 아이비 뽑고 싶다라고 네네. 말을 했는데 아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디, 돌트, 뭐 SGA 얘네가 지금 포지션이 여기 아이비까지 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나마 자바리 스미스를 어떻게 좀 잘 찍어가지고 상위 픽에서 자바리 스미스가 꼭 와야 아까 말한 그 40%의 확률로 한 10개씩 쏘는 빅맨. 근데 자발 스미스는 진짜 그거 바로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진짜 완전 트루 3점 슈터 느낌이 나서 네네. 자바리 스미스가 꼭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3-1-D가 진짜 중요해지겠네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풀청천님 이제 정규 시즌 피닉스 선즈 굉장히 훌륭한 정규 시즌을 보냈어요. 뭐 역대 최고였죠? 프랜차이즈 최다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클리 시대라든지 내시 그때보다도 더 뛰어난 성적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번 시즌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제가 시즌 경기를 작년보다는 좀 덜 챙겨봤어요. 일단은 그런데 코시몽인가 낮에도 이제 말씀 듣고 그랬는데 원정 경기 승률이 정말 높더라고요. 동부, 서부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승리 수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좋은데 이제 정규 시즌 자체로는 좀 뎁스라든가 단단해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자타공인 시즌 시작 전에도 시즌이 마무리된 후에도. 근데 이제 막 프로업에서는 좀 그때만 못한 것 같아요. 어느 네, 정도는 그렇게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사실 확실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크리스 폴이 중간에 시즌 막판쯤에 좀 결장으로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 사실 그때 부분에 지난 시즌을 생각해 봤을 때는 크리스 폴이 없으면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뭐 승률이 뭐 무너진다고 해서 완전 뭐 연패를 막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승률이 갑자기 5할 그냥 5할 반반 정도로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고 부커가 굉장히 캐리를 잘해줬어요. 사실 이번 시즌 부커의 재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어, 정말 약간 코비 향이 좀 나게 진짜 팀을 득점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래비티로서 캐리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이번 시즌에 그 피니스가 우승을 한다면 사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지만 우승을 한다면은 그 파이널 MVP로 누구를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에이트는 확실하게 제외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누가 확실히 될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만 가지고 지금까지 MVP를 꼽는다면 어떻게 그치. 될까요? 플레이오프 MVP. 부커가 근소한 차이로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등은 크리스 폴. 에이튼. 2등부터는 애매합니다. 그럼 에이튼. 사실 네. 최근 한 4경기인가 계속 못하고 있죠. 그 크리스 폴이. 네, 그렇죠. 크리스 폴은 팬심 같은 게 제가 크진 않아요, 확실한 건. 네. 그래요? 왜냐하면은 스타 플레이어로서 그 이미지라든가 위상 값을 물론 르브론처럼 그 나이대 괴물처럼 활약할 수 있는 선수는 드물겠죠. 그것도 장인한 일이고 그걸 바라는. 그렇다 쳐도 진짜 우승 반지를 먹고 싶다면은 뭉이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진화를 해야 됩니다. 0.55 정도라도 진보를 해야 해요. 스텝업이 부족했다. 그렇죠. 진짜 간절하면은 미쳐버려야 돼요, 진짜. 자기를 불태워버려야 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네. 닉스에서 크리스 폴이 짱인 것 같은데. 그것도 맞아. 공헌도 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애초에 저는 진짜 그 플레이오프 1라운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팀 있잖아요. 뉴올리언스. 네네. 크리스 폴 아니었으면 진짜 이겼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 크리스필 너무 잘했어요, 그때. 근데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의 혼자 이겼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잘했어가지고 저는 크리스 폴, 이게 그냥 좀 약간 놀랍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헌도 1등 하면 그냥 저는 크리스 폴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1라운드를 뚫을 때 더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뉴올리언스랑 피닉스가 붙어가지고 이제 크리스 폴이 얼마나 어, 무시무시했는지 그 체감을 진짜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게 근데 또 댈러스랑 붙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막 공략 대상이 되고 있고 10득점도 못하고 턴오버 많이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고 있으면 진짜 체급차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 리얼 체급차잖아요. 그러니까 돈치치와 한 40kg 차이 나나? 네네. 진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체중차. 대중차. 네, 진짜 네, 체급이 엄청 차이 나요. 그래서 네네. 퉁퉁 치면은 막 밀려나고, 사실 저는 이제 공격과 수비를 하다 보면은 좀 분리해서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스탯적으로 보면은. 근데 네, 이제 실제로는 실제 게임에서는 당연히 그 공격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수비하고 그 다음 공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계속 연결선이잖아요. 이게 네, 독립된 액션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그 뉴올리언스는 뭐 알바라도 물론 좋은 선수지만 공격적으로 막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 뭐 맥컬럼은 어차피 프리스폴이 뭐 엄청나게 막게 되는 그런 타입도 아니니까 네. 굉장히 수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편한, 크리스폴은 좀 편했던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음, 자기 수비 부담이 없었던 시리즈였는데, 이제 그게 정작 댈러스 시리즈로 와서 돈치치가 이제 매치업 헌팅을 막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뭐 브런슨까지나 같이 나오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되니까 확실히 이게 공격에서도 그 여파가 드러난다라는 게 아주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저희 이제 뉴올리언스 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뉴올이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 폴이 우리한테 그렇게 악마였는데 댈러스는 왜 이렇게 댈러스한테 왜 이렇게 못하나 이런 느낌도 막 들 정도로 인상 깊게 보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네. 7차전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아무래도 홈팀이 더 잘 하긴, 모르겠을 때는 그냥 홈팀한테 7대3 주고 시작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농구는 뭐 지금 뭐 한 팀 뽑으세요 하면은 저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피닉스를 꼽겠습니다만, 뭐 사실 7차전까지 가면은 진짜로 엄대엄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한 경기 막 3점 팍 터져버리면 그냥 그렇게 게임 끝나기도 하고 그런 거다 보니까. 과연 여기서 그 크리스 폴의 무관행동 같은 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돈치치의 그 새로운 극한 그런 게 나올 것인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사실 돈치치 이번에 컴파 가면은 진짜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쵸. 엄청 기대가 네네. 되네. 말이 나온 김에 누가 내일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두 시리즈만 남았잖아요. 이제 보스턴이랑 미러키 7차전 하나 남았고 이제 피닉스 댈러스 7차전 남았는데, 두 분께서는 그러면 어떤 팀이 올라갈 것 같은지 각각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파이널에 진출하게 될 것 같은지까지 한번 예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아포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 우승 1순위 팀으로 저는 미러키를 사실 생각했었어요, 원래. 네네. 물론 이제 그 이벤트에 뭐 뉴올리언스다 뭐 이렇게 적긴 했는데 그건 이제 장난에 가까운 거고 이제 좀 진지하게 누가 우승할까 꼽으면 미러키가 일단 쿤보나 주루나 미들턴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선수들의 중압감이나 일단 무게감들이 일단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미러키가 가지고 있는 뎁스나 뭐 좀 전반적인 그 로스터 범용성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갖춰져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래부터 미러키를 굉장히 강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7차전 간 것도 보스턴이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결국에는 미러키가 이기지 않을까? 보스턴이 챔피언십 홈이더라도. DNA. 네네. 그러,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근데 이 시리즈는 좀 특이하게 홈 원정 가리지 않고 막 승패 나눠 먹었던 네, 걸로 맞습니다. 기억하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뭐 보스턴이 홈이라고 그 댈러스랑 선즈 시리즈랑 좀 다르게 여기는 미러키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피닉스랑 댈러스는 전 피닉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홈팀이 다 이기는 시리즈여 가지고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럼 올라가면은 이제 피닉스랑 골스고 미러키랑 마이애미인데 저는 일단 동부는 그냥 미러키가 더 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네네. 네, 그리고 서부는 저는 골스가 올라갈 거라고 원래 처음에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파이널에서 골스랑 미러키랑 만나서 미러키가 또 우승한다. 어. 이렇게 했었는데 네네. 그 골스가 이게 좀 뭐랄까 저는 원래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그 경험의 가치가 네.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결과를 내본 그 경험들이 진짜 중요하고 그 생각보다 가지는 의미나 가치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음. 결국엔 그러니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같은 그런 건데 역시 챔피언십 DNA. 육안의 네, 운동. 네. 그쵸. 그러니까 뭐 사실 되게 근거 없는 얘기고 사실 뭐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냥 뭔가 그런 무게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팀의 무게감이. 근데 어쨌든 저는 멤피스한테도 사실 못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전력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멤피스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거 보면서 이게 확실히 프로에서는 이 강팀의 그 경험과 그 베테랑들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많이 느꼈고 그래서 결국에는 골스가 파이널을 가서 근데 미러키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다음 이제 끌청천님께서도 예측해 주시겠어요? 보스턴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말 이제 그거는 예측을 못 하겠어요. 어느 한쪽을 기울어지지 않고 좀 측정할 수 없는 그 정신적인 그런 거에서 결과가 갈리지 않을까. 진짜 클러치 그런 데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엔 보스턴 고르겠습니다. 미러키가 보스턴. 올라가면 무서우니까. 피니스와 만나고 싶지 않다. 피니스는 보스턴이 쉽다. 작년에 보니까 이제 콤보가 이제 자기네 이제 지집 드나들듯이 저희 골밑을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음. 이제 노상 강도도 아니고 막 그렇게 들어오는데 다시 이제 보고 싶지 않아서 보스턴의 편을 들겠고요. 댈러스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홈에서 전부 이겼어요. 재미가 없게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이길 건 이기는 경기가 아니었어서 피닉스에 손을 들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누가 이겨서 올라가든 골스 상대로 확실하게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긴 해요. 뭐 골스도 이제 게리 페이튼 주니어가 부상으로 좀 떨어지면서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골스 자체가 이득이죠. 먼저 올라갔고 체력 보존도 조금 돼 있었고 그래서 올라가는 것 자체는 골스가 올라갈 거고 골스 대 보스턴 보스턴, 보스턴. 여기서는 이제 머리가 아프네요. 호시몽이야 스페이스박이야. 그 두 분 다시 한번 불러야겠는데. 골스는 우승 많이 해봤으니까 보스턴이 우승하는 쪽으로 응원을 보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즈랑 골스가 만나가지고 어깨춤을 누가 먼저 추게 될지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사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 누가 우승해도 네네, 상관없거든요. 뭐 우리 팀 네, 아닌데 뭐 어차피 뭐 누가 우승해도 상관없는데 네네,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밈 같은 거. 뭐 네네. 아까 무관의 행동 말씀하신 뭐 네네, 그건 파공사 뭐 아니면 커리 같은 얘기들 있잖아요. 뭐 파임이 없네. 뭐 닥 리버스 같은 것도 지금 떨어졌지만 뭐 3대 1에서 막 시리즈 역전당하는 그런 밈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만 좀 안 깨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게 그러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는 좀 유지되는
누가 우승을 하건 그런 것만 좀 유지되는 뭔가 시리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미러키가 우승하면 됩니다. 예, 골스가 네. 선즈를 이기고 올라가서 파궁사를 물론 원래 깨졌지만 그걸 유지시키고 골스가 우승한 후 파임을 이제 위긴스가 받는 그런 게임을 네, 뭐 그래도 되죠. 네, 네. 이번 시즌 요키치와 이제 엔비드가 2년 연속으로 사실 MVP 1, 2위로 나눠 가졌는데 사실 약간 논쟁이 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필라델피아가 떨어져 나서는 오히려 논쟁이 살짝 죽은 느낌인데 그 최근 보면은 MVP 수상자들이 우승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적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개인 성적을 팀 성적보다 조금 더 옛날에 비해서 좀 더 우선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런 MVP를 일단 두 선수 요기치와 엔비드 중에 어디가 더 MVP에 더 적합했냐라는 거랑 그리고 이제 최근 이런 개인 성적을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기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뭐, 네, 네. 저부터 그냥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런 논쟁의 거의 처음이 웨스트브룩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때 웨스트브룩이랑 하든이랑 할 때도 지금이랑 되게 유사한 논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팀 성적이 막 아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거의 뭐 전체 1위를 할 정도 아니면 예전에 골스 뭐 몇 승했 그 70 몇 승 했잖아요. 그때 네네, 신기록 세운 네, 것처럼 그렇게 압도적인 성적이 아니라고 하면 네, 팀 성적보다는 개인 성적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이게 결국에는 그 맥락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팀 네, 로스터가 결국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팀 성적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그렇죠. 어쨌든 개인이 아무리 승리에 공헌을 한다고 해도 그 뒤집을 수 있는 수치가 뭐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영향이 일단 크다는 전제 하에서는 결국에는 개인의 성적을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어 그리고 올해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필라델피아랑 덴버랑 승수 차이가 몇 네, 한 3승 네. 삼성인가 이렇게 나죠. 네네. 별로 안 났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면 더더욱이 그냥 요키치가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일단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 단순히 뭐 이게 또 인제 경쟁하는 선수가 동 포지션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 반대로 대입해서 덴버 상황에 엔비드를 넣어 놨다? 그랬을 때 과연 요키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필라델피아에 엔비드 대신 요키치를 넣어 놨다고 해서 필라델피아가 올해보다 그러니까 성적이 더 떨어졌을까? 하면 저는 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요키치가 받는 게 맞지 않았나. 음.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 웨스트브룩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럼 그 당시 웨스트브룩 16, 네, 17 시즌의 웨스트브룩이랑 그 네. 21, 22 시즌 요키치 어디가 더 외로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와, 그거 좀 어려운데 저는 솔직히 당시에 썬더 상황이 더 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항상 그 웨스트브룩 MVP 논쟁이 생길 때마다 예시로 드는 선수가 세마지 크리스톤인데 네네. 진짜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진짜 NBA에서 1년 떴어요. 1년인가? 뛰고 그냥 사라졌어요. 근데 그 선수가 벤치 그 벤치 그 메인 핸들러였어요. 그러니까 볼 핸들러였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브룩 백업이었어요. 그 선수가.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 이제 카메론 페인이 있었는데 그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세마지 크리스톤이라는 선수가 이제 주전 그러니까 벤치로 나왔는데 그런 선수가 있는 팀을 어 그때 6위인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요키치가 될까? 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썬더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저는 웨스트브룩이 더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나. 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웨스트브룩이 오히려 지나고 나서 약간 제 생각에는 좀 그때 임팩트랑 그때 효율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효율로 따져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약간 지나치게 폄하되는 느낌도 좀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올 시즌 요기치가 워낙 좀 외로운 시즌을 보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정도면 거의 역대 최고가 아닌가 해서 막 스탯으로 좀 찾아보고 했는데 좀 신기했던 게17 웨스트브룩이 그 전체 팀 VRP 누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요기치의 올 시즌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웨스트브룩의 당시 임팩트가 단순히 그냥 30, 10, 10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시즌을 보냈던 것이 맞구나라고 최근에 또 다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때 그리고 그 네. 웨스트브룩이 딱 그 하얀 곡선을 그리기 딱 시작한 해가 아, 제가 맞죠. 그냥 네, 봤을 그때죠. 때 MVP 시즌 딱 지나고 그 다음 해부터 꺾였어요. 그 맞아요, 맞아요. 선수의 기량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저평가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특히나 올 시즌 처럼 하고 있는 거 보면 아, 팬인 제가 봐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제3자가 보면 아, 이 선수 그냥 깎아내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사실 시즌 초반에는 그 아오님이 조금 쉴드를 좀 쉬었던 것 같은데 아, 조금 지나가면서부터 같이 내려놓으시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네. 너무 쉽지 못해가지고 않다. 네. 아, 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폴청천님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번 시즌 팀 성적이 가장 좋은 팀이고 그래서 부커가 지금 MVP 5위인가 그렇죠? 이번 시즌 맞습니다. MVP를. 네. 그래서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막 농구를 갖다가 확실하게 이제 막 잘 알고 있다고 자신을 하기 어려워서요. 딱 가슴으로 느껴지는 MVP라는 그게 있어요. MVP는 진짜 팀적인 그런 이미지가 없어야 됩니다. 혼자서도 이미 팀 이상이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음. 그렇게 그 시즌에 강력해야 되고, 예를 들어 또 MVP랑 팀 성적과의 연관은 뒤집어 생각해 봤을 때 MVP급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프로까지는 견인이 가능합니다. 최대 상한선.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팀 성적과 연관시키는 건 MVP면 진짜 프로까지는 견인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걔가 진짜라면. 그 정도로 괴물 같은 놈이라면. 이제 그렇죠. 팀보다 어떻게든 위대한 그런 그 끝까지 가야 되지 않나. 제가 보기엔 근데 요키치는 솔직히 말하면 덴버 하면은 저는 요키치 하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경기를 막 깊게 보지도 않았고 막 매번 챙겨본 것도 아니었지만 엔비드는 그런 면에서 팀과 팀과 함께 침몰한 건 요키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근데 엔비드는 거기서 뭔가 좀 인간성이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음. 자연재해에 휩쓸리는 평범한 인간 같았어요. 요키치는 어, 네. 홍수가 쓸려 내려와도 일단 헤엄을 칩니다, 걔는. 근데 엔비드는 같이 쓸려가요. 제가 보기.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물살이 너무 셌다. 그런 느낌이라 저는 요키치가 확실히 더 MVP에 적합한 남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0708 시즌 MVP는 크리스 폴이다. 잠시만요. 감정 카드에 걸리셨는데. 아니 근데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크리스 폴이 정말로 그때 그 강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행 강탈설. 그렇죠? 진짜 그게 강탈당한 거였고 본인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시즌이었을 거예요. 진짜 그 시즌은 엄청 잘했었고 누가 폄하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시험 성적 1등 뺏겼을 때 다시 그걸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한 과목이긴 한데 크리스 폴이 진짜였다면은 그 뒤에도 한 번은 더 딸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스턴 시절이든 랍시티 시절이든. 그래서 그때 준 건 준 거고 아쉽겠지만 이후에도 딸라면 딸 수 있었다. 못 딴 건 네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과목이 뭐였나요? 그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아, 그거였군요. 네. 역시 무라카미 하루키. 수학은 고등급이었죠. TMI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네네. 잠깐 세마지 크리스톤 네네. 성적 좀 찾아봤는데, 찾아보셨어요? 네, 이게 1617 시즌에 64경기를 뛰고 평균 15분씩 뛰었거든요.
네네. 근데 필드골 퍼센티지가 34.5%, 3점 어우, 퍼센티지가 19%, 그다음 자유투율은 왜 54%죠? 그리고 2.9득점 했네요. 네. 이런 선수가 백업 가드였다. 그냥 그 정도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꼭. 생각보다 더 처참한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64경기를 뛰는 일이 잘 없는데, 그쵸. 사실 원래 못 뛰었어야 맞는데 그때 당시 이제 카메론 페인이 어깨 부상이었나? 뭐 어디 부상을 당해가지고 장기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 선수한테 그냥 기회가 갔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기회 때 올 시즌 뉴올로 치면 뭐 알바라도 같은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딱 빛을 발하면서 나왔어야 되는데 당시에 워낙 열악한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음, 이런 크리스톤 같은 선수들이 64경기, 65경기 이렇게 뛰는 사태가 벌어졌었네요.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38.7%인데, 이런 진짜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16, 17 MVP를 받은 게 괜히 받은 건 아니다. 이런 팀을 그래도 어쨌든 6위 정도로 안착을 시켰다는 게 저는 그냥 그 당시 그 해 맥락을 감안하면 저는 충분히 받았어야 되고 올해 덴버 요키치가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그 웨스트브룩을 변호하기에 있어서. 좀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오히려 더 요키치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 되게 관심 가는 순간들 그리고 어떤 들이 좀 있는데 이번 시즌 되게 관심이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몬스랑 하든 트레이드 빅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하든이 사실 뭐 휴스턴에서 그 네츠를 가는 과정도 막 그렇게 매끄럽지만은 않았는데 근데 이제 필리가 그렇게 시몬스로 하든을 오랫동안 노리다가 드디어 이번 시즌 그 빅딜이 성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나온 결과는 시몬스는 결국 끝까지 한 경기도 뛰지를 못했고 매치는 1라운드에서 수입패를 당했고 하드는 처음 이적 후 한 두세 경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에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일관된 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에서는 어, 그 성적도 성적인데 그 적극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팀원들이 좀 저격성 발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논란이 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모습만 보면은 둘 다 루즈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올 시즌 플러스 이제 다음 시즌 같은 것들을 함께 고려를 했을 때 누가 승자로 보이는지 혹은 이제 그 외에 꼭 승자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풀청천님 먼저 말을 해줄까요? 네. 일단 타팀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자세히는 모르긴 하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하든을 품은 필라델피아가 더 달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이제 매니아 들어가면은 그런 점이 있어요. 하든의 그 미래 연봉, 얘를 이렇게 돈을 주고 계약하면은 아까운 것인가 아깝지 않은가 이런 거에 대한 댓글 많은 달린 글을 봤었는데 하든이 이제 어시를 그래도 꾸준히 정립하고 있다더라고요. 득점 볼륨을 예, 줄여 네, 맞습니다. 10개씩 그렇게 정립하고 있다는 댓글을 한 서너 개씩 봤는데 그런 거죠. 시몬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좋은 선수예요. 걔가 프로권 그런 가긴 갔잖아요. 아예 패급 선수는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좋은 그렇지만 선수죠. 그렇죠. 그렇지만서도 하든하고 시몬스하고 비교해보면 하든이 확실히 보여준 게 많습니다. 걔한테 기대감을 가지는 이유도 과거 행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멘탈적인 부분은 둘 다 이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을 보여준다고 치더라도 하든은 언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줘도 이상하지 않을 선수입니다. 분명히. 클래스가 있다. 네, 그렇죠. 이제 보여준 것이 물론 보여준 걸 까먹고 있긴 하지만 둘 다 똑같이 까먹는 소모전으로 갔을 때 그래도 누구를 더 볼 것인가? 그럼 하든이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근데 하든이 좀 에이징 커브가 온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상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사실 꺾일 나이가 되기는 했어서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운스백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나이에 따른 노세화는 분명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지만 또 이제 다르게 봐서 시몬스는 하든보다 어린데도 그 무너지는 측면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면도 좀 보였었죠. 걔는 막말로 그 약간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맞게 본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욕먹는 걸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 친구는. 맞아요. 무조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총대를 냅니다. 그리고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근데 시몬스가 버럭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약간 왕자님이잖아요. 그렇죠. 웨스트브룩은 약간 검투사, 웨스트브룩은 늙은 검투사 이렇게. 그렇죠. 더러워져도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든 편을 더 들고 싶네요. 하든과 필라델피아 손을. 스트립 클럽 VIP. 어쨌든 그럼 이제 아우님도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브루클린이 더 좋은 딜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네네. 근데 이게 또 사실 변수가 좀 많잖아요. 이게 지금 솔직히 시즌 전에 시몬스가 한 경기도 못 뛸 줄은 네, 솔직히 돌아올 줄 몰랐잖아요. 알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얘도 생각보다 보통 또라이가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이거 약간 변수가 좀 많겠다. 근데 만약에 그런 멘탈적인 거 다 빼고 그냥 지금 현재 실력이나 그냥 농구적인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저는 브루클린이 훨씬 더 좋은 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고 하든은 저는 솔직히 에이징 커브가 왔다고 보는 편에 좀 더 가까워요. 음, 그리고 하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뭐 이제 혹사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네. 개인 자체도 이렇게 몸 관리를 막 성실하게 하고 뭐 예를 들어 르브론이나 크리스 폴이나 뭐 이런 베테랑들 지금 현재 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량 유지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랑 솔직히 비교하면 몸 관리하는 게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이게 나이도 먹고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상태에서 나이까지 먹으니까 이게 너무 그냥 완전 타격을 그냥 바로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도 보면 그냥 움직임이 뭐 원래 뭐 전성기 때도 막 움직임이 막 활발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네네. 거의 그냥 발이 못 따라다니는 느낌? 수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이제 태업 이런 건 솔직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많이 꺾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 돌파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근력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하체 힘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좀 들 때가 많더라고요. 예전에 좀 어, 탱크처럼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네, 이제는 자유투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기도 하고 좀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하든 그 뭐 요즘에 무슨 맥스 계약 막 이런 액수 나오는데 네. 그거 하면 진짜 필라델피아 끝날 것 아, 같아서 뭐 좀 진짜 마지막 해 막 60밀인가? 네. 근데 저는 그 진짜 절대 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본인이 옵트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옵트인 할 걸로 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때까지 쓰고 일단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시몬스가 경기를 어쨌든 뭐 그게 또 얘기가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츠로 넘어가서 부상을 당한 게 그 기존에 있던 안 뛴 이유랑은 다르게 좀 빠르게 복귀를 하려고 몸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좀 무리해서 뭐 등부상 같은 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하여간 그런 얘기도 있는 거 봐서는 어쨌든 의지는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 약간 초딩 멘탈리티로 봤을 때 약간 필라델피아에 엿먹이기 위해서라도 음. 뭔가 막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은 내년에는 충분히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시몬스가 뛰기만 하면 무조건 네츠 승이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저는 어차피 둘 다 올해는 플레이오프 다 탈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네츠가 조금 더 잘하지 않았나? 시몬스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시즌 한 초반이었나 중반이었나 이제 그때 저랑 불꽃 앤서님이랑 같이 네. 약간 내기 비슷하게 한 게 자이온이랑 시몬스랑 누가 네. 먼저 돌아올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제가 무조건 지는 게임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아깝습니다. 그 7차전 갔으면은 그 자이온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아직 지금 내기가 끝나지가 않았는데 다음 시즌에 둘 다 그래도 무승부로 정규 네. 시즌 첫 경기부터 나와줬으면 하네요. 근데 네네. 만약에 플레이오프가 계속 이어져서 네네. 자이언이 복귀한다고 치면 네네. 그 뉴올의 전력적인 측면에서 더 네. 향상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저는 향상일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워낙 네네네.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일단 공격적에서 상상이 아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그거야 그냥 벤치 멤버에서 보란들러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마이너스일 수가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수비적으로 글쎄 작년이랑 좀 기조가 좀 다른 팀이기도 하고, 뭐 이게 물론 근데 작년이랑 완전히 똑같이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허브 존스라든지 뭐 이런 알바라도 같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팀 수비적으로 조금 뭐 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같이 뛰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플레이오프라는 그 무대에서 공약 대상이 됐을 때 사실 코치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뭐 조금은 플러스 아닐까요? 뭐 차력쇼 한번 벤치에서 차력쇼 한번 해주고 그럴 하면은.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저희가 그 에이징 커브 얘기가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지금 스타 80년대생들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번 약간 세대 교체가 되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보면은 커리가 사실 그중에 제일 낫죠. 제일 잘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예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아니고, 그리고 하드는 뭐 지금 거의 약간 말씀하신 대로 약간 완연한 에이징 커브의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실제 부상 때문이든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성적으로는 분명히 하락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브룩은 그 에이징 커브의 정석, 네, 거의 완벽한 교과서죠. 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크리스 폴도 사실 약간 1라운드까지는 진짜 대단하다 고 생각했는데, 또 2라운드에서 집중 그냥 당할 때 보면은 확실히 좀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